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 신문 최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민주당 피의 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 검토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어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건데요. 네. 검찰이 아니라 이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번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은 그 조국 장관 집 PC에서 인턴 증명서 관련 자료가 나온다든지 압수수색 영장에서 조 장관 혐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네.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언론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민주당의 이번 검찰 고발 검토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난주에 당정 협의에서 이 수사 공보준칙 개정,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조국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룬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현행법상 피의 사실 공표는 이제 엄연히 법 위반인데 네. 이게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피의 사실 공표로 계속 또 문제가 제기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임 박상규 장관 시절부터 이 법무부에서 이 수사 공보 준칙을 새롭게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네. 이런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대신 이게 조국 장관 가족 사건과 맞물려서 논란으로 번지니까 당정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신설을 이번 수사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밀어놨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전의 공보 준칙도 피의 사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공표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또 나왔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예. 그 어제 하루 만에 양돈론과 두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강화로 번졌습니다. 네. 어제 김포로 넘어갔던 게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첫 돼지열병 발병이어서 우려가 높아졌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이 정부가 설정한 방역망 바깥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지난주에 정부가 정한 중점 관리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파주와 연천, 김포, 동두천, 철원, 포천 이렇게 6개 시군이었는데 그 인천 강화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어제 이제 그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다는데 평안북도가 거의 그러니까 돼지가 전멸을 했다. 네네. 이런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그 평안북도가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네.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 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안북도가 이제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한반도의 이제 서북쪽 끝인데. 그렇죠.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곳은 그 바로 이제 평안북도 바로 오른쪽 역시 접경 지역이었던 자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강도와도 가깝고 중국과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발병이 됐고, 네네. 또 우리에게서 이제 발병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자,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에 덮친 조국 논란 유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탈당 논란으로 정의당이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네. 진중권도 정의당을 버렸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네네. 심상정 대표가 저녁에 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핵심은 진중권 교수가 오늘 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겁니다. 네. 언론 보도의 문제도 좀 짚었는데요. 심 대표 주장에 따르면 원래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했던 시점은 추석 이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때 이미 한 차례 그 심 대표가 전화를 했었고 그때 이제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도 하고 또 탈당 처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나왔던 셈이죠. 언론 보도를 보면 계속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탈당계를 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네네. 시점이 전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 정의당이 엎친 데 덮친다 이런 말이 있는 건데 지금 악재가 이것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 어제 이제 역시 심상정 대표가 또 해명을 했는데 네. 애초에 시작은 조국 장관 고위공직자 이제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라고 하죠. 네네.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아서 정의당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심상정 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제 8월과 9월 입당자보다 탈당자가 더 적었다라고 합니다. 네. 입당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9월 들어서는 입당자 비율이 8월보다도 더 높아졌고요. 예. 이런 말은 이제 거꾸로 사실 해석을 하면은 예. 입당자 수가 좀 더 많아서 그렇지 탈당자 규모 자체가 적은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건 네. 그만큼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아무튼 같습니다.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른바 이제 그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마느냐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초기부터 이제 관심사가 됐었는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과연 어떤 일관되고 확실한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느냐 네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이 또 어떤 정의당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론 조사 결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네. 자 이제 뉴스 세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개편 들어가는데요. 또 맞춰갖고 최상진 기자가 한겨레 신문 안에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보직이 바뀌어갖고 안타깝지만 최상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세계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점 전해드리면서 이 최상진 기자의 그래도 이제 고별선을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 네. 진행자께 부탁을 드린 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 하시네요. 뭐 싫어요. 저는 해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그동안 부족했지만 또 많이 애청해 주셔서 네. 또 봐주셔서 이산집중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또 언젠가 그 볼 날이 있겠죠? 네네.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네. 아무튼 그동안 이제 아침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MBC 라디오 다음 주부터 가을 정기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김종배의 시선 주중 방송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번 주까지는 7시 20분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7시 5분부터 15분 방송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7시 5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7시 땡 되면 MBC에 채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